올해 우리 35회 시험은 10월 26일이네요. 10월 26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내년도 이틀 땡겨지겠네. 마지막 토요일에 어차피 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많이 남았죠. 300 며칠 남았죠? 그렇죠? 350일 남았나? 그렇죠? 많이 남았어요. 예. 근데 아까 내가 1교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참 시간이 금방 가요. 후딱 갑니다. 그냥. 막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하는 게 금방 안 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은 긴 것 같거든요. 지나보면 진짜 빨라요. 우리 왜 지금 한 10년 전보다 비교하면 10년 금방 가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꿈은 중학생 때 꿈이었어요. 그렇잖아. 너무 6년이 안 가는 거야. 길고. 근데 그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정말 시간이 너무너무 빨라요. 지금 나는 이제 40이 넘었나? 50이 넘었나? 어쨌든 근데 거짓말처럼 대학생 같아요. 저번 달에 졸업한 느낌. 나만 그런 거예요? 정신병원 갔다 올게요. 봐봐요. 어쨌든 하시고요. 그런 것 같긴 해 진짜. 되게 빨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순삭되니까 조금만 참아요. 그겁니다. 그럼 우리가 부동산 공법 6개 법 배울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법률 관계를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법 관계라는 거는 공적인 주체가 나를 집의 우월적 지위에서 규제하는 건데 이 공적인 주체인 행정 주체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 요게 우리가 공법을 처음 접할 때 대부분 고민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기본적인 개인과 개인 국민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 인법인 이러면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공적 주체의 지위에 대한 부분 공법은 이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렇죠? 넘어가 봐. 다음 페이지 봅니다. 그러면 부동산 공법과 관계된 법률 관계가 이제 언급이 돼 있을 거예요. 법률 관계가. 그럼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이거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일정하게 요 토지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죠? 그러면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을이라는 자는 행정 주체한테 가가지고서 나 건물 질 거네요. 허가 내주세요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건축에 허가 신청을 할 거예요. 뭐 한다? 건축에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건축 허가 신청을 받은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있다. 물론 허가권은 물론 지자체한테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이런 경우일 때 그러면 그에 대한 부분에 지자체의 시장들은 구청장 등은 이에 대해서 어떨 때 허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일 때 관련된 법 아까 봤듯이 뭐 국토 계획법이라든가, 그렇죠? 계획에 어긋나면 안 되니까. 그 토지에 주유소 지면 안 되는데 주유소 짓는 거 허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가 된다? 관련된 건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내용에 일단 맞아야 되고요. 입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런 법이 만들어진 법에 적법해야 되고 그 국토계획법에 의한 각종 도시계획에 어긋나면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관련된 내용으로 봤을 때 뭐가 되어진다? 모든 게 적법하다면 이제 뭘 내주는 거야? 허가라는 걸 내주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로 본다면 권력적 단독행위예요. 노원구청장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의 의사표시로 뭐하죠? 허가를 내주는 거거든요. 노원구청장이 나한테 허가 내주는데 나한테 청약승낙으로 합의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일방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이걸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해요. 배웠죠? 월요일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배웠잖아. 의사표시 개수. 그럼 뭘 가르친 거야 월요일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겠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민사관계는 계약이에요. 쌍방 의사표시에 의한. 근데 공법은 일반적으로 단독행위예요. 권력적 의사표시를 공적 주체가 단독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의사표시가 달라요. 됐습니다. 어쨌건 그럼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의 오른쪽의 내용의 행정객체의 국민은 민법에서 배우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행정주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이게 과연 어떤 조직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 뭐 좀 물어보죠. 국가는 우리 서울시라는 지자체는 의사표시할 입이 있나요, 그 자체로? 의사표시할 입이 없어요. 몸땡이야, 그냥. 국가라는 몸땡이, 서울시라는 몸땡이거든. 그 몸땡이에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 의사표시의 기관을 우리 뭐라 하냐면 행정청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의사표시 기관이 뭐다? 행정청이에요. 그건 봐요.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 행정청이 누굴까?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 행정청. 국토교통부 장관. 됐어요? 환경과 관련된 국가 행정청이 누굴까? 환경부 장관. 정부 예산, 기획, 재정, 부 장관, 기장. 됐죠? 그러면 서울시는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고 서울시장이 행정청이에요. 의사표시기관. 노원구는 지방자치단체고 노원구청장이 행정청이에요. 내 말 때 이해가 됩니까? 그럼 뭐예요? 행정청의 의미는 뭐다? 국가지자체의 의사표시 기관이구나 라고 행정청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봐봐요. 그럼 밑에 나와 있듯이 봐요. 행정청의 정의진 봐봐요. 행정청,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지자체의 기관이다 라고 행정청 정의부터 일단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말이 국가지자체 의사표시 기관 시작. 국가지자체 의사표시 기관을 뭐라 한다? 우리가 행정청이란 말을 쓰게 된다. 그래서 공법을 처음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처음에 딜레마가 이거예요. 도대체가 행정청의 조직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걸까?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를 구분하지 못하겠다고 화내는 분이 10명이면 7명이에요. 도대체 어디 가면 구청장이 한다 그러고 어디 가면 특별시장이 한다 그러고 어디 가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그러고 머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머리 아파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못 외우거든요. 그래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올해도 40문제를 놓고 앉아가지고 이 권한을 가진 주어가 잘못돼서 정답인 문제가 몇 개인가 세봤어요. 5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행정청의 조직에 대한 부분은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이 자체를 무조건 외워가지고 문제를 맞추는 거의 가능성은 꼭끽해야 너댓 문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 외우는 것에 혈안하지 마세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하다 보면 외워져요. 하다 보면. 그리고 한 10번 틀리면 웬만하면 맞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 아세요? 문제를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많이 틀리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자 절대 못 맞춰요. 알겠습니까? 정말 원 없이 틀려야 돼. 언제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 그러면 시험 나가서 안 틀려. 근데 평소에 틀리는 게 겁나서 모의고사 안 보고 시험 보러 갔다가 내 생애 최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게 시험 날이에요. 그리고 모의고사 4번 보면 4번 떨어진 겁니다.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장수하는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3월 달부터 이제 모의고사 보게 됩니다. 빠지지 말고 많이 틀리세요. 그러시면 안 틀릴 수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봐봐요. 행정 주체에 대한 부분은 뭐다? 국가가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이거의 의사표시 기관이 행정청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윤 정부는 정부 행정청이 어떻게 돼요? 지금이 18부, 4처, 18청이 있어요. 계속 뭐 여가부를 없애니 뭐니 하지만 아직 있어요. 지금 윤 정부는 저번 정부 조직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 그 얘기 하기 때문에 이 18개 4처 18청이 있는데 뭐 처청은 뭐 의미 없고 우리한테는 이 부에 대한 부분이 포인트거든 우리가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실 건 뭐냐면 국가행정청에서 우리가 100% 알아야 할 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국가 의사를 표시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앞으로 국가가 뭐를 한대요. 뭔진 모르겠지만 국가가 뭐를 한대. 좀 들어봐. 안 배웠지만 국가가 GTX를 놓는데 국가가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GTX-C 우리 안양 인덕원에서 노원까지 온다며 창동까지 끝나면 25분 걸린대. 그럼 내가 뭐하러 차를 끌고 와? GTX 타고 오지. 근데 문제는 너무 깊대. GTX가 대신 지하철가 40에서 50이라고 하더라 깊이가. 그래서 내려가는데 15분 걸리고 올라오는데 15분 걸린대요. 그럼 타는 거 25분 1시간이잖아. 마찬가지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약간 좀 문제가 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고속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크게.
그래야지 사람들이 금방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알아서 하겠지 뭐. 어쨌든 앞으로 국가에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나오면 고민하지 마. 그냥 그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인 거야. 이해 가셨죠? 물어볼게 안 배웠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 계획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립한다. 국가계획 나왔는데 부동산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지 왜 행정안전부 장관이 나옵니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동산과 관련된 국가행정청은 10중 8구는 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앞으로 짧게 부를 때 제가 짧게 부를 때 국장이라 부를 거예요. 뭐라 부른다? 국장. 어떤 분은 뭐 국토장 이러는 분도 있는데 국장이 나. 또 이러면 또 물어보러 온다. 쌤 그러면요 국방부 장관 나오시면 어떡하려고 하세요?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우리 법에 국방부 장관 안 나오세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국장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농지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에요. 농지법에서 많이 나오세요. 농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러니까 농지 관련 지분 나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어요. 국가행정청으로 본다면.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라고 해요. 나중에 얘기할 건데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말고 나오는 바가 없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만 해양수산부 장관이에요. 나머지는 없으니까. 말이 해장할 땐 수산물이 최고예요. 뭐라고요? 해장할 땐 수산물이 최고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렇게 이해하시면 대충 맞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저번에 탄핵 될지 몰라가지고 헤맸던 행정안전부 장관. 그렇죠? 이태원 사건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획부정부 장관입니다. 정부 부총리죠. 기획경제부총리, 기획지정부 장관, 기장이라고 하죠. 그리고 환경이 나오면 무조건 환장이에요. 뭐라고요? 환경이 나오면 무조건 환장. 근데 이러고 나온다? 아직 안 배웠습니다.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신청하기 전에 그 건축물이 뭐하죠? 환경이나 교통에 위해를 주지 않는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사전 결정 관련된 내용 중 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OX. 이렇게 잘 나와요. 환장이 할 일을 자꾸 국장이 한다고 나옵니다. 환장, 국장은 업무의 경계에 사실 있어요. 또 하나 물어보죠. 하천과 관련된 부분의 담당이 누군지 알아요? 환경부예요. 이것도. 원래 국토교통부였는데 물 관리를 환경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요번에 경험이 없는 환경부에 맡아보다가 그 밑에 지하차도 하천물 범람해서 잠겼잖아요. 사고 났죠. 그래가지고 요번에 정부 감사할 때 보니까 물 관리를 국토교통부 하던 걸 환경부로 옮겨가지고 관리가 안 돼서 이런 것 같다. 다시 국토교통부로 옮겨야 되겠다. 이런 안이 나왔어요 지금. 근데 아직은 안 옮겼으니까 기다려봐요. 옮기면 다시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뭘 봐야 돼? 뉴스를 봐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안다고. 우리 그거 배우는 거라고 지금. 이해 가셨죠? 이게 내용에서 국가행정청이에요. 근데 되게 많은데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어떤 분 궁금하다고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정부 조직도 앉아서 다 외우는 분이 있어. 그러지 말아요. 또 정신병동 가야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말하는 거는 아시면 돼. 이거면 됐어. 말하지 않은 건 안 나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첫째, 둘째 뭔 줄 알아요? 저를 믿어야 돼요. 저를 믿고 나온다는 건 나오고 안 나온다는 건 안 나와요. 80% 이상은. 그러니까 믿고 따르세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1년 내에 끝내려면 여러 명 수업 듣는 건 비추입니다. 그렇죠? 한 명으로 파악하는 것만도 힘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배우자 만나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을 살아도 나도 파악이 안 돼요. 이 여자가 이런 게 있었네. 지금도 발견해 가끔 가다가 움찔움찔 놀란다니까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많은 거를 1년 내에 다 하겠냐. 여러 명 거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한 명에 집중하시고 여러 개 들어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나도 이 시장에서 유명하지만 나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도 사실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수업을 또 겸해 듣는 거는 지금은 무리스러워요. 무리됐으네. 알겠습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백선 같은 거나 약간 플러스에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해해 보시고요. 그럼 봐볼게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봐볼게요.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도 여기서 맛이 가요. 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주체가 있는데 이걸 볼 때 여러분들이 큰 도시 같은 경우는 우리 뭐라 하냐?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큰 도시, 작은 도시를 우리가 기초자치단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도시라는 거의 유형이 뭐가 있냐 봐봐요. 큰 도시는 봐봐, 시도지사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요? 시도지사. 시작.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짧게 얘기한 거고, 시도를 길게 얘기하면 시도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게 시도의 시예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라고 나오잖아. 그럼 그 시에는 우리 의정부시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의정부시는 도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입니다. 이해가셨죠? 그럼 뭐다? 시도지사는 이라고 나온다면 그 시는 뭐라고 이해하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의 시도의 시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시가 뭔지 알려면 뒤에 뭐가 나오는지 봐야 돼. 시도가 나오면 이 시는 이거야. 그리고 시군이 나오면 이 시는 도 밑에 있는 시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한 번 더. 시도지사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얘기하는 거고, 시장, 군수라고 나오면 도 밑에 있는 시를 얘기하는 거라고. 내 말 이해하셨죠? 뒷 단어를 보고 앞에 먼저 구분하셔야 돼. 됐습니까? 그 얘기. 그럼 봐봐. 그 중에서 서울은 무슨 시야? 특별시. 왜?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광역시 어디 있더라? 인천. 가장 가까운 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6대 광역시입니다. 울산도 광역시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이렇게? 그럼 봐요. 특별시, 광역시가 있고 그 다음에 신행정수도라고 하는 세종시가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신행정수도. 알겠습니까? 옛날에 그 조치원업 등등 묶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처럼 등등해서 봅니다. 그럼 봐요. 시도의 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그럼 봐요. 대표적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자치구, 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두고 있어요. 이걸 자치구의 구청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건물을 진다면 노원구청장인 지방자치단체인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21층 이상으로 큰 건물을 진다면 특별시장 허가를 받아요. 작은 건물은 뭐야? 구청에서 하고 큰 건물은 특광에 허가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그럼 노원구에서 만약에 21층 이상을 짓는다.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짓는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 그건 특별시장한테 가요. 하지만 그게 아니면 작은 건물은 그냥 노원구청장이 허가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이런 식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제 기초 업무를 시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서울특별시는 몇 개의 자치구가 있나요? 안 세봤죠? 내가 세봤는데 25개 있어요. 서울특별시 아래 25개의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구 많은 구가 송파구예요. 70만 정도 돼요. 68만 정도. 이게 위례 신도시 들어오면서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5, 6만 정도 늘었거든요. 거기서요. 그래가지고 꽤 늘었습니다. 노원구는 몇 등인 줄 알아요? 4등 정도 해요. 원래 노원구가 2등이었어. 그렇죠. 근데 왜 줄었냐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노원구 이거 빠졌어요. 어디로 가냐? 남양주, 구리, 의정부 빠졌어요. 다. 이 동네 살던 분들이. 너무 많이 집값이 올라가지고. 솔직히 노원구가 강북에서는 가장 많이 올랐죠. 따지고 본다면. 노원이 강북의 중심이야. 사실은 외곽에 있지만 여러 가지로 본다면. 그렇죠? 자부심이 있어야 돼. 나도 노원 오고 싶잖아. 근데 못 오잖아. 비싸서. 진짜로 이런 것만 아니라? 그렇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의 구청장의 권한이 있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봅시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에도 밑에 뭐 연수구, 뭐 중구 등등 있어요. 근데 오해 말 건 광역시 같은 곳은 이게 도농복합이 되어지면서 그 광역시 밑에는 군수가 존재하기도 해요. 광역시 밑에는. 혹시 알아요? 인천광역시 옹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멸치 다시마의 도시 기장군. 이게 갑니까? 이게 도농복합이 되어지면서 광역시 안에 군이 편입되어지는 게 생겼어요, 과거에. 그러다 보니 광역시 밑에는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군도 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광역시 밑에는 뭐다?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라 자치군도 있다. 알겠습니까? 그 점 일단 구분하시고요. 이게 바로 내용이죠. 하지만 세종특별자치시는 봐봐, 중요한 거, 요 자체가 유일한 지자체예요. 그 밑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읍면동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행정 업무 분장이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문 볼 때 특별자치시 나오면 모든 권한은 특별자치시장한테 있어요. 그럼 물어봐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건축물을 지어 누가 허가해요? 시장이. 이해 갑니까? 세종특별자치시는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시장한테 있다. 기초자치단체 없다. 그리고 오해 말게, 특별자치시는 특별자치시 특별법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나와 기초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모든 권한 누구한테 있다? 시장한테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시도의 시를 얘기한 거야 지금. 그럼 봐봐요. 두 번째, 시와 관련된 부분에 도가 나옵니다. 이 도는 또 두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그냥 도지사인 경우도 있고 특별자치도인 경우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냥 도인 경우도 있고 특별자치도인 경우도 있다. 그럼 봐봐요. 그러면 도 밑에는 뭐가 존재할까? 시장, 군수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도 밑에는 시장, 군수,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뭐다? 자치구의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이게 기초자치단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광역시에는 군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내 말 이해하시겠죠? 이거 먼저 기억해놔야 돼요. 그래야 조문을 볼 때 뭔 말인 줄 알아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럼 봐봐요. 하지만 하나 물어보죠. 우리의 경기도는 몇 개 시군이 있을까요? 꼭 세보지 않은 것만 물어보죠. 31개가 있어요. 31개. 그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시는 5, 4, 3, 2 말해 빨리. 수원시. 수원시가 125만이에요. 125만. 그렇죠? 꽤 많죠. 2등이 가까운 곳에 있는데 고양시 110만 넘었어요. 2등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도시와 함께 뭐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등등이 다 90만, 100만대 도시들이에요. 다들.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와 같이 인구 많은 시도 있는데 경기도에서 인구 가장 적은 시 어디게? 과천시예요. 8만이에요. 제가 사는 의왕시, 과천 바로 옆에 얼마? 13만이에요. 근데 인구 130만의 수원시와 인구 8만, 90만, 13만의 의왕시, 과천시를 동일한 시로 봐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큰 도시들이 걸기를 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대도시라는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공법 공부할 때 대도시를 모르면 대화가 안 됩니다. 됐죠? 그럼 봐요. 대도시는 일반 상식 차원에서는 서울시라는 대도시에서 이러잖아. 이러면 안 돼. 공법에서의 대도시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서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걸 대도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공법상으로 대도시는 뭐라고요? 도 밑에 있는 시 중에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된다. 뭐로 봐주겠다? 대도시란 말을 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오해하지 말 거. 고양시는 대도시고 수원시는 대도시고 안양시 대도시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구리시하고 의정부시는 포천시는 그냥 시일 뿐이죠. 인구 50만이 안 되니까. 참 의정부도 안타까워요. 인구 좀 늘면 좋겠는데 꼴면 43만 왔다 갔다 해. 거기서 그냥 좀 늘면 45만 빠지면 39만까지 간 적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인구가 꽤 안 늘어요. 살 따지고 본다면. 그죠?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왜 도 밑에 대도시를 분류하는 거냐. 성남시와 이와 같은 고양시는 다 큰 아들이니까. 다 큰 아들을 엄마가 막 통제하나요? 아니면 자율권과 자치권을 더 주나요?
통제해요? 다 큰 아들을? 들어오든 말든 나눠서 하겠지. 등등등. 마찬가지 성남시와 고양시는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뭐보다? 일반적인 시보다. 좀 더 많은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얘기예요. 정부 지원도 좀 더 많아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대도시 인구 늘리려고 지자체장들이 애를 쓰는 거죠. 인구 유입 작전 펼치기도 하고. 과거에는 뭐 그리고 인구 늘리려고 왜 애 낳으면 뭐 어느 지자체는 뭐 1,000만 원 준대요. 하나당 1,000만 원. 우리 때는 5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지금이라도 애를 써볼까? 어쨌든 그 얘기들. 그러다 보니까 오해하지 말 거 이게 대도시 개념인 거예요. 앞으로 뭐라고 이해하자? 대도시라고 나오면 도지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뭐다? 권한이 좀 더 많이 부여된 도밑의 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대도시 개념 이해하시고요. 가끔 가다가 지금은 또 아마 광고 봤을 거예요.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라는 개념이 들어왔어요. 지방자치법상. 근데 우리 법에 들어온 건 없어요. 얘기 안 합니다. 물어볼까 봐 얘기하는데 특례시 인구 100만은 그냥 지방자치법상 들어온 개념인데 우리 시험범에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직까지는. 알겠습니까? 그 얘기. 그리고 뭐예요? 구는 뭐가 돼요? 구는 도 밑에 있는 구는 인구나 경제 규모가 시만큼 크지 않은 거예요. 그게 군이죠. 근데 도 밑에 있는 군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다르니까 달리 구분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도 밑에 있는 군수와 광역시 밑에 있는 군수는 개념이 달라요. 광역시 밑에 군수는 그냥 자치군에 불과해요. 모든 권한은 거의 광역시장한테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오해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이제 특별자치도가 나올 거예요. 해봐 말해. 특별자치도. 이거 제주도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 우리가 국내 여행 중 가장 럭셔리한 장소 제주 아일랜드. 그렇죠? 제주도 가면 왠지 모르게 해외 영화 같잖아. 느낌이 내리는 순간 야자수도 보이고 말이야. 그러면 뭐 하죠? 차 렌트하려고 쭉 가잖아. 걸어서 건너서 쭉 가잖아. 왼쪽에 차 많잖아. 제주도 안 가봤어요? 좀 가봐요. 그 얘기들 어쨌든 근데 제주특별자치도도 다 모든 권한은 도지사한테 있어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건물을 져요. 누가 허가해요? 도지사. 아주 특이하죠. 쌤 근데 제주시도 있고 서귀포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장은 허가권이 없나요? 이건 유일한 행정시라고 해요. 우리 봐요. 행정시는 뭐냐? 시는 시인데 지방자치단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나오면 모든 권한은 무조건 도지사한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위임 위탁은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하는 거 고려한다면 대화가 안 돼요. 위임 위탁 고려하지 않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건 제주특별자치도는 누구에게? 도지사에게. 뭐하죠? 모든 권한이 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따로 있다. 그래서 그 법에 나온다. 기초 자치단체를 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모든 권한은 얘한테 있어요. 이해 가셨죠? 그렇게. 그리고 어떤 분이 그래요? 선생님들 요즘에요 들어보니까 뭐 강원 특별자치도,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도 있던데 그건 무엇인가요? 그건 이거 아니야. 그거는 그냥 일반 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다른 특례를 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상 별도로 만든 거지 원래 의미의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도지사라고 이해하시면 돼.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알겠습니까? 우리 시험 범위의 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들. 근데 한 가지 더. 혹시 그거 알아요? 성남시 분당구. 천당 밑에 분당 알죠? 분당구. 이런 거 싫어해요? Sorry. 뭐라고요? 고양시의 일산 동구 아시죠? 그럼 물어봐요. 이 구는 구인데 지방자치단체인 구일까요? 아니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행정구란 말을 써요. 업무 분장이지 지자체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건물죠. 누가 허가해? 성남시장. 그래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건물죠. 누가 허가해? 고양시장.
이거 아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건 행정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조직을 모르면 맨날 헤매는 거예요. 조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지 무슨 말인지가.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억하실 거 뭐다? 광역자치단체로서의 큰 도시는 뭐가 되죠? 아하, 시 도지사라 부른다. 이따 나중에 보면 알 거예요. 조문 나올 때 시 도지사는 이렇게 나오고 가로에 써 있다. 이하, 특광, 특시, 도, 특도 다 써놓고 길잖아. 기니까 가로한 다음에 이하 시도라고 한다. 조문에 써 있어요. 법도 긴 거 안 좋아해. 간단한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간단하게 추격해 만드는 게 시도야. 길게 얘기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짧게 얘기하면 시도지사. 그렇죠? 시장, 군수, 구청장,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그 구청장은 보통은 자치구, 구청장을 얘기하는 거고 대도시 밑에 있는 구들은 단순한 행정 업무 분장이지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든 권한은 얘한테. 세종특별자치시도 다 얘한테. 기초자치단체 없어.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라인 잡아주면 당사자 관계는 정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에 대한 행정주체, 행정청에 대한 의사표시. 알겠습니까? 그 정도.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는 내용은 정리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시험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는 공법에 대한 조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만 지문을 보니까. 또 30분 지났군요. 두 팔 좀 들어보세요. 무서운 사람 셋이 있어요. 옛날엔 제가 수업하다가 막 조는 분이 있으면 대놓고 말을 했다? 화를 내더라고. 자다 깨우면 화내잖아. 그거와 같다? 그래서 자는 사람 주변을 갖다가 뭐라 그래야 돼? 그럼 놀래거든. 그럼 주변 사람 뭐라 그러면 누가 주변에 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목 좀 돌리고 계시게 좀 펼쳐요. 근데 어쨌든 간에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가끔은 제 자신도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안 돼가지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 길바닥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첫날이지만 앞으로 1년을 버텨야 되니까 마음 다 잡으셔야 돼요. 중간중간 정말 퍼지면 안 되거든요. 퍼지면 다시 오게 돼 있다? 이 시험 포기하잖아요. 끝난 것 같죠? 언젠간 돌아와. I'll be back. 돌아옵니다. 다시 와서.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의정부에 내가 제2청사 앞에서 한 5년 강의했었어요. 한 15년 전쯤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몇 년 전인가 여기 왔더라고요. 몇 년 전에. 나 붙은 걸로 알았는데 또 왔어.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저 아세요? 이러더라고. 아니 왜 몰라요? 의정부 셋째 줄 아줌마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깜짝 놀라더라고. 우리가 이름은 모르도 기억은 다 합니다. 몇째짜리 앉은 아줌마인지 다 알아요. 그렇죠? 다시 돌아오니까 포기하지 말고 얼렁얼렁 붙으세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 그럼 봐요. 넘어가시면 이제 책에도 있는데 지금 말하면 어려워요. 나중에 본 다음에 와서 얘기합니다. 넘어가 첫 번째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그림책은 1년 내내 보는 책이에요. 아까 6순환 했죠. 6순환 했는데 계속 보는 거야. 그러면 11, 12에 볼 때는 그림책의 10%만 보고 1, 2월에 볼 땐 30% 보고 3, 4월에 볼 땐 50% 보고 7, 8은 뭐다? 70% 보고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가는 거예요. 같은 책을. 그러다 보니까 한 권 가지고 알아서 단권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여러 권의 책을 보는 게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한 권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알겠습니까? 이 한 권을 잘 보기 위해서 계속 기본서도 같이 보는 거고 요약집도 같이 보는 거고 기출문제집, 예상문제집 각종 자료를 같이 보는 겁니다. 왜? 이걸 잘 보려고. 결국 뭔지 알아요? 우리 내년 10월 달에 아까 얘기했지 이론 총정리 뭘로 해요? 이걸로 해요. 이론 총정리 이걸로 하는 거야. 하루 이틀 동안 4시간씩 8시간을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1년 동안 이게 많이 익숙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어려우면 뭐 보면 돼? 꽈락 탈출 39페이지. 그게 어려우면 그거라도 암기. 꽈락은 넘어야 되니까. 그게 전략이야. 내 말 때 이해하죠? 분명히 공법 때문에 시험이 안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만약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죠? 안 된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믿어주세요. 됐죠?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봅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문제가 나오는 첫 번째 법입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일단 계획이 나오면 뭐라고 이해하자? 아까 했잖아. 규제. 한 번 더 물어봐요.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고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겁니다. 한 번 더 시작.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고 규제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법이 계획입니다. 근데 그 계획은 그러면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 다음 포인트는 어디에 그 계획을 만드냐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계획은 국토를 계획하자. 뭐 하려고? 이용을 규제하려고.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그 만든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시작. 국토를 계획하자. 이용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법이 뭐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외울 거 한 개도 없죠. 그죠? 근데 봐봐요. 우리 국토는 그러면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되어져 하겠는가? 라는 걸 본다면 제가 밑에 살짝 적어놓은 게 있죠. 이게 법제 3조인데 뭐라고요? 국가 균형 발전과 균형 발전, 지속 가능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속 가능한 평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 뭘까요? 환경 보존을 의미하는 것이죠. 환경에 대한 보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는 건 뭐다? 국장이 할 일이고, 그리고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얘기야. 근데 요즘에 한참 핫 이슈가 있죠. 뉴스 한 번도 내가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김포시 서울 통합. 이거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가 많아요. 봐봐요.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사진 한 장 보여줄게요. 이러면 좀 이해가 쉬워지니까.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이게 지금 수도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까 얘기했어요. 계획이라는 걸 만든다고 나오면 어쨌든 간에 그 계획을 어디에 만드냐라는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죠? 일단 봐요. 현재 요 그림상으로 본다면 서울시가 어떤 모양이냐면 여기에요.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현재 서울시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변에 알고 있는 거 나와 있듯이 여기 뭐다? 의정부시하고 이게 구리시 보이고 이게 가시겠죠? 근데 김포시가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국자 모양으로. 에? 이게 모양상으로 맞아요 지금 이게 맞냐고. 김포시가 이거야 지금. 그죠? 그러면 이걸 서울로 통합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빨간 당은 뭐라 그래요? 이게 무슨 뭐 단순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그 행정구역에 대한 경계 변경일 뿐이다 이러고 있고, 다른 당은 또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 선거 용계다 이런 말 하잖아 지금. 그죠? 근데 김포가 이렇게 편입이 되면 좋은 점도 물론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5호선 연장이라든가 교통 문제, 뭐 자사고, 고등학교 문제 좋은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서울 외곽이 돼버리잖아. 외곽이. 그러면 여러 가지 기피설이 글로 이전될 수가 있어요. 대표 쓰레기 매립장 같은 거라든가 또 건설 폐기물 같은 거. 지금 그런 거 주기로 했다면서 김포시에서 자리를.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의 입장으로 본다면 약간 어긋나는 거예요. 국토계획법 자체는 뭐다? 포인트가 국토 균형 발전이거든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환경 친화적 개발을 하는 게 법의 기본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취지는 안 맞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말해 균형 발전, 환경 보전, 지속 가능한 발전. 됐습니까? 그게 국토의 기본 개념인 거예요. 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 봐봐요.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서울시라는 봐봐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의 계획을 만든다. 이거 우리 뭐라 하냐면 도시 계획이라고 해요. 시작. 도시 계획. 시작. 도시 계획. 길게 얘기해봐요. 시작. 또 길게 하라면 도시. 이러지 말고 도시라고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계획하여 규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서울시는 커요? 됐다 커요? 인구 1000만. 정확히 말하면 요즘은 930만 정도 됩니다. 집값이 올라서 그래요. 서울시에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수가 없어. 왜? 비싸서. 그렇죠? 그럼 봐요. 서울시는 크니까 도시에다가 그냥 듣기만 해봐.
스케치를 먼저 해야 돼. 그걸 기본 계획이라 그래. 그럼 8페이지 오른쪽 중간에 있을 거야. 도시 계획은 노란 색깔. 도시 기본 계획과 도시 관리 계획으로 일단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복잡한 그림 그릴 때 스케치 그려 안 그려? 그려. 그러니까 기본 계획 만드는 거야. 서울시는 너무 크거든. 그러면 기본 계획의 지침을 받아서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 그럼 봐봐. 서울시에 만드는 도시의 계획은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야. 기본 계획으로 스케치하고 그다음에 관리 계획으로 본 그림 그리는 거지. 그러면 스케치한 대로 여기는 운전면허 시험장,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백화점, 판매시설, 저기는 뭐 등등 교회 이런 식의 계획을 짜는 거야. 여기는 주작대로 대로 딱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 앞에 봐봐 쫙 가면 저기 태릉까지 가잖아. 이해 가십니까? 됐죠? 화랑대역까지 쭉 가지 않습니까? 묵동 나오고 할 때 그렇죠? 왜기 그러면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봐봐. 서울시 안에 한강 다리를 만들어. 그지? 도로 같은 기반서를 만들어. 이런 거를 잘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돼? 사유지가 귀속될 수 있어. 그럼 사유지 가진 자가 서울시에서 사업한다 그러면 그러세요. 싸게 드릴게요. 이럴까요? 아니면 겁나 약 올리면서 많이 받아먹으려고 할까요? 겁나 약을 쫙쫙 올리면서 뭐다? 돈 많이 받아먹으려고 애쓰겠지? 그럼 사업이 돼 안 돼? 안 돼. 계획으로 규제를 해야 돼. 계획으로. 그래서 도시계획 만드는 거야. 계획을 규제하려고. 근데 문제는 봐봐. 이거 어떨까? 눈 떠보면 또 무서워. 가만히 있어봐. 30분 안 됐어 아직. 봐봐. 여기 봐봐. 그러면 이렇게 도는 길 알아요? 이렇게 도는 길. 그치?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죠? 뭐다? 의정부, 구리, 하남, 성남, 과천, 안양, 의왕, 광면, 인천, 부천, 계양 다 돌아가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와 같은 서울 외곽을 돌고 있는 많은 도시에 걸쳐 있는 도로 서울시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도시에 걸쳐 있는 길을 우리 뭐라 하냐면 이걸 광역 시설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 등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기반시설이라 불러요. 도시 인프라. 근데 이 기반시설을 봐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정했지. 그러면 계획하여 정하고 뭐라 하냐면 계획하여 정했다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써요. 뭐 말해? 도시계획 시설. 쓰지 마. 들어봐. 나 다 챙겨줄 거야 내가. 그럼 봐요.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려고 결정을 했어. 그럼 계획으로 규제해서 만들 수 있어. 그럼 봐봐.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이게 뭐야? 도시계획시설. 그러면 계획해서 규제했으니까 여기 만약에 A란 자가 토지 안 팔고 개기면 강제로 뺏어올 수 있다는 얘기야. 왜? 계획으로 규제해서. 됐지? 그런데 기반시설이 여러 도시에 걸려 있다면 서울시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이걸 광역시설이라 부르고 그 광역시설을 잘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정하냐면 광역계획권을 정해. 뭐 말해? 광역계획권. 그러면 파란색 라인에 광역계획권 섹터를 잡아주고 도시들 관련된 도시가 뭐야? 잘 협의를 해서 이걸 설치하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뭐야? 만드는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라 그래. 계획을 만드는 건 여러 군데가 있는 거야. 그럼 봐봐. 서울시 대상으로 만드는 건 도시계획. 여러 도시와 걸쳐 있는 거일 땐 광역시설 정비를 위해서 광역계획권의 섹터를 잡아주면 거기 만드는 계획은 뭐야? 광역도시계획. 읽을 때 광역도시 숨쉬고 계획이야. 이건 도시계획 아니야. 도시계획은 서울시 관할에 만들어야 돼. 이거를 광역도시계획. 이러면 아버지 가 방에 들어가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이런 거 안 좋아하는 분위기네. I see, I understand. 어쨌든 그래서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해서 광역계획권 정하고 거기에 만드는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물어볼게. 도시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다?
들고 있는데 뭘 고민해? X. 뭐라고요? 아니라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과 관리계획만 있는 거고, 도시계획은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의정부시라는 관할구역에, 구리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계획이 도시계획인 거고, 여러 도시에 걸쳐서 광역시설 정비를 위하여 광역계획권 정해주고 거기 만드는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상위계획인 거야. 그럼 뭐 좀 물어봐. 요 자리가 지금 서울시 송파를 지나간단 말이야. 하남 일대에. 그렇지? 그럼 서울 송파를 지나가는데 외곽순환 들어오기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 근데 이 자리에 도시계획상 아파트를 지겠대. 이 자리에다가. 돼, 안 돼? 안 되지. 즉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가?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획의 질서가 안 잡혀서 소송 남발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해봐요.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걸 알면 여러분이 송파 일대 외곽순환도로 들어가는 자리에다가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상 아파트가 들어가는 소문을 들으면 뻥치지 마. 거기 외곽순환도로 들어올 거야 라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굉장히 중요해. 계획의 지위도. 근데 만약에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계획 차원으로 국가계획이 들어온다. 국가계획.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계획이 뭐냐면 4대강 보사업입니다. 4대강, 한강을 포함한. 그렇죠? 뭐 GTX, 뭐 KTX 이런 거 만드는 거 국가계획으로 한다. 그러면 국가계획 담당은 누가 하겠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이렇게 해봐. 이렇게 뚱뚱이 표시해봐. 국가계획. 줄여봐. 광역도시계획. 줄여봐. 도시계획. 어떻게 돼 있어? 아, 계획을 만드는 범주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리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적합하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하는구나. 이해갑니까? 이러면 계획의 주인 끝난 거야. 다시 얘기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고, 규제를 할 때 가장 많이 써먹는 방법은 계획을 만들어. 근데 그 계획은 어디 만드는지를 봐야 무엇을 규제하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 국가에 만드는 가장 넓은 계획이 국가계획,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게 광역도시계획, 서울시 관할구역 만드는 게 도시계획인 거야. 이해 가시겠지? 그런데 봐봐.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답니다. 강남 일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럼 만약에 서초동이라고 해볼까? 이쯤 있겠네. 이쯤 서초동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서초동 일대는 서울시 전부야, 일부야? 일부. 그러면 서울시 일부의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면 좋겠는데, 서울시 전체의 도시관리 계획을 만드는 건 낭비지 않겠어? 그러면 서울시에 봐봐, 일부에 만드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필요할 수 있어.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우리 뭐라 부르냐?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구단위 계획. 시작. 지구단위 계획. 시작. 지구단위 계획. 한마디로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구나. 그러면 요 동네의 재개발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도로 등을 어떻게 깔지, 도로로 둘러싸여 있는 가로구역의 획지를 어떻게 할지, 아파트를 어디다 지을지, 어느 정도 공원을 어디 확보할지, 주민들에게 뭐를 부담시킬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게 돼. 어디? 서울시의 일부. 아마 상계주공 7단지도 지금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지구단위 계획 수립 중입니다. 관련 시행자 시공자들이. 이해가셨습니까? 요걸 위한 지구단위 계획.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구단위 뭐라고 이해하자?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 시작.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하는구나. 내 말 이해했습니까? 한 번 더. 국가계획. 시작. 국가계획. 내가 자꾸 왜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그래요? 국가계획. 그다음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 이러면 끝난 거야, 계획은.
이제 그럼 내용만 보면 돼. 이제 하나씩 이렇게. 이걸 이해했다면 더 이상 뭐 어떻게 모를 게 없어. 세부 내용 외우면 되는 거니까. 아, 계획은 이런 거구나. 오케이, 말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제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볼까요? 8페이지 나와 있는 거 봐보세요. 그럼 내용에서 8페이지를 보시면 봐요. 그럼 첫 번째 봅시다.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봐요.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에다가 이렇게 관련된 관할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이게 도시 계획이에요. 서울시 관할 구역. 그리고 오해 말 거. 어떤 분이 그래요? 쌤, 여기요 군자는 뭐예요? 투명인간이에요? 왜 얘기 안 해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얘기해 줘야 돼. 제가 만약에 경기도 지금 가평군에서 강의하고 있다면 군 계획이라고 강의할 거예요. 서울시는 군 단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고 해요. 법조문에 나와요. 도시군 계획은 군 단위에서는 군 계획이라고 하고 군 단위가 아닌 곳은 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법에 나와. 조문이 있어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도시군 계획이 원 명칭이지만 군자를 붙이는 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오래 걸리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그냥 도시 계획이라고 할 거야 나는 그냥.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 이해 가셨죠? 오해 마시고. 도시계획입니다. 그럼 봐요. 또 하나. 그러면 도시계획을 어디 만들까요? 봐요. 아까 얘기했던 거.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별자치시야. 우리 약속이야. 특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도. 됐습니까? 특광, 특시, 특도. 아까 앞에서 봤어. 그렇죠? 시장 군수가 서울시처럼 도시마다 도시계획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봐봐. 중요한 거 한 가지. 군 단위에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합니다. 왜? 광역시장이 만드니까. 광역시장이 도시계획 만드는데 광역시 옹진군이 또 도시계획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밑에 있는 군과 광역시 밑에 있는 군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경기도 가평군은 군계획 만들어요. 도시계획. 하지만 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은 광역시장이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광역시의 군은 제외가 됩니다. 이게 15회 때 문제였어요. 도시계획은 광역시의 군수가 수립한다. X. 광역시가 만드는 거야. Understand? 그거 하나 별표. 됐습니다. 그럼 봐봐. 그럼 이와 같은 도시계획은 뭐랑 뭐로 구분된다? 도시계획은 도시군 불러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됐지? 설명했어요? 그러면 기본계획은 뭐예요?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만들 때 지침을 줘요. 스케치하는 거니까. 기본계획은 뭐다? 종합계획으로서 관리계획 만들 때 뭐 주겠다? 지침을 주겠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시를 관리하고자 이제 계획을 만든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럼 봐봐. 도시관리계획 길게 좀 얘기해봐.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여 규제코자 하는 것.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정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물론 기본계획상 스케치한 걸 지침으로 삼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그럼 봐요. 그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든다면 상위 계획을 어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구분 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하는 거니까. Understand? 외울 거 한 개도 없잖아. 다 조문이야 사실 이게 다. 그죠? 내가 그림으로 설명한 거지. 그럼 봐봐. 그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이거 3번.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그죠? 기반시설, 도로, 공원 같은 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자. 그런데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여기 소유자 A가 순순히 자기의 토지를 내놓을 리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해서 기반시설 설치를 규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시설이 뭐야? 바로 도시계획시설인 거야. 아까 얘기했지. 길게 얘기해보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결정한 기반시설. 그럼 계획으로 뭐 할 수 있어?
A를 규제해서 말 안 들어먹으면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 강제로 뺏어올 수 있어. 계획으로 규제해서. 공익사업의 인정을 받아서 간주받아서. Understand? 그러니까 우리가 멀쩡히 내 땅을 뺏기는 거야.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내 소유 토지인데 강제로 뺏어간다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법이 이 법이야. 그렇죠? 관련된 법에서. 물론 정확히 말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법률 따로 있습니다. 그 법을 준용해서 하는데 어쨌든 그 모티브가 되는 건 이 법이거든요. 알겠습니까? 뭘로? 계획으로 규제한다. 도시계획 시설. 단어 외울라 하지 말고 늘어뜨려봐. 한 번 더 봐봐. 도시관리계획. 도시 나오면 서울시에 대해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것을 계획해. 그 내용 중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걸 계획해. 그러면 결정되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된 기반시설 되니까 이 A를 이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어. 이해가셨죠? 그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어지면 이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이 뭔 줄 알아? 그게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어져. 도시계획 시설 사업.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 써봐봐. 뒤에 가면 나오지만 기반시설이 결정됐어. 도시계획시설로.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가 되려면 사업을 해야 돼. 그게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시작.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야. 단어만 연결시키면 돼. 이 부분은 단어를 외우려고 그러면 작살나는 거야. 그냥 이해해야 돼. 단어를 연결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안 외워도 돼. 이해가셨습니까? 또 하나. 근데 이와 같은 도로가 기반시설이 봐봐봐. 다 했어. 기반시설이 여기처럼 의정부, 서울, 구리 연결돼 있어. 그러면 여러 도시에 걸쳐 있지? 그럼 어떻게 돼? 광역시설이야. 그러면 기반시설 중에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 결정했으면 서울시 안에 있는 거라 도시계획시설이지만 여러 도시에 걸려있는 뭐야? 기반시설은 광역시설인 거야. 됐지? 그러면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를 위해선 광역계획권을 정하지. 그럼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계획이 광역도시 계획이야. 근데 봐봐. 이거 나올 때 가장 많이 소개되는 질문 잘 들어봐요. 관할 서울시에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광역도시 계획이라고 한다. X. 계획이 나오면 어디 만드는지 봐야 돼.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만드는 계획인 거지 관할 서울시에 만드는 계획이 아니야. 그럼 봐봐. 뭐 하나 물어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요 자리의 토지는 여기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시설이면서 광역시설인 거야. 뭐라고요? 여기는 뭐라고? 서울시의 도시계획 시설이면서 광역시설인 거야. GTX가 지나가. 그럼 GTX 지나가는 부분에 서울시는 있을 거 아니겠어? 그럼 서울시의 관리계획으로 계획했겠지. 그럼 도시계획시설이면서 광역시설인 거야. Understand?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문 이해가 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 메뉴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하, 메뉴에 국가계획이 나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서 수립을 하거나, 시작.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을 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인데 중요한 포인트 뭔지 알아?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이 있어야 돼. 뭐 좀 물어봅시다. 4대강 보호 계획이라는 게 국가계획인 걸 부정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면 한강은 4대강 보호 사업의 핵심이죠. 한강. 그죠? 그러면 여주 이천은 한강 상류로서 남한강 등이 있습니다. 남한강이 있겠죠. 다 뭐예요? 4대강 국가계획에 대한 부분을 따라서 그 도시의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성남시에는 4대강보 국가계획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성남시는 뭐가 되죠? 그런 국가계획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인천시도 4대강보 국가계획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가계획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국가계획은 우리 도시의 계획과 관련이 돼 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도시의 기본 계획으로 우리 도시의 관리 계획으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결정한 게 포함되어 있다면 그 국가 계획에 따라서 도시 계획을 만드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면 관계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봐요. 우리 법의 국가 계획은 우리 도시와 관련이 있을 때 유의미한 것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왼쪽 위에 보시면 라스트 왼쪽 위에 뭐라고 나와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어디?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다르면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상위계획 우선. 왼쪽 위.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계획은 국가계획 부합해야 하며 다르면 왼쪽 맨 위 국가계획이 우선한다. 보이죠? 그 다음 왼쪽 밑에 봐봐요. 하나만 더. 3번.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밑에 있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부합해줘야 되고 다르면 뭐가?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1번하고 3번만 일단 이해합시다.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 부합해줘야 되고 다르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 이게 이 법의 주요 체계도. 그리고 봐봐요. 아까 얘기했던 거.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든다. 한 번 더 길게 얘기해봐.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거. 그 중에서 기반서를 받고 서울시의 어디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 일부에만 도시관리계획. 됐습니까? 이것도 도시관리계획 내용이구나. 일단 두 가지만 이해해 놓으세요. 나머지는 3교시 얘기해 줄게요. 알겠습니까? 쉬었다 갑시다.